사랑을 붙잡을 것인가, 권력을 붙잡을 것인가? 둘 다 손에 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혁은 결혼식장에서 모두의 시선 속에 혼자 남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아가 예식장 대신 전 남자친구에게 향했다는 사실이 기사로 퍼진 뒤 사람들의 말은 더 비웃음이 더해졌습니다. 사랑은 도망쳤고 남은 건 계산뿐이라는 문장이 댓글마다 붙어 있었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지혁의 삶에 끝까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사회자의 멘트와 웅성거림이 섞여서 희미하게 돌아왔고 새벽이면 누군가 복도 끝에서 전화를 거는 듯한 진동이 귓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느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얼굴에서 오래된 자기 그림자를 봤습니다. 정년 뒤 바로 약속됐던 재취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운이 나빴다라고 수백 번 말하며 견뎠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엄마인 김다정은 더 실용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이럴수록 밥은 제때 먹자는 말과 함께 집안의 분위기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수저 소리가 크지 않게 내려놓는 버릇이 생겼고 누군가가 문에 서 있는 것 같은 기척만 느껴지면 고개를 돌리는 습관도 함께 생겼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휴대전화로 쏠리는 상황. 그 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팽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하늘건설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발주 오류, 일정 조정, 외장 자재의 갑작스러운 변경,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라인. 처음엔 루머라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 성재가 들고 온 봉투 속에는 루머가 아니라 기록이 있었는데요. 결제 도장이 두 줄, 마지막 페이지에는 익숙한 이름이 가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재진. 지혁은 한동안 서명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덮었습니다. 성재를 바라보며 지혁은 사인만 있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 문서는 누군가를 겨누는 칼은 맞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혁아, 오늘 여기서 본 걸 지금은 모르는 척하자. 때가 되면 같이 움직이자. 정보와는 사라졌지만 사라진 자리에 침묵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영의 회의실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고 임원들의 보고서는 숫자만 남은 종이처럼 메말랐습니다. 정우영은 문제의 본질은 보고 체계라며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속내는 달랐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회사의 질서를 흔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파문이 생각보다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했습니다. 정우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시했어요. 자료는 한 장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 필요하면 사람도 바꿔. 그 말이 떨어진 그날 3명이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모두가 새삼스럽게 체감했어요. 성재는 고성희의 차가운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은호 같은 아이는 내 곁에 두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재는 즉시 고개를 저었는데요. 어머니, 저는 약점이 필요해요. 사람이 된다는 건 약점을 품는 일이잖아요. 그 말은 고성희에게 도전장이었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또 다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고성희가 관리하던 인맥이 움직였고 취재 요청이 아닌 확인 요청이 성재 휴대전화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지은호와의 관계 공식적으로 부인하시겠습니까? 성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기사가 되는 걸 알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어 버텼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팀 일정 조율, 단체 봉사 신청, 카페 아르바이트의 마감까지요. 빈칸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빈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카페 뒷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오래된 커피 냄새가 섞여 들어올 때, 싱크대 위에 접시 물, 자국이 반짝일 때, 은근한 노랫말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마다 지은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을 지키는 중이야. 성재가 컵을 씻어 올려두며 오늘은 내가 설거지라고 웃을 때면 지은호는 실수로 컵을 더 닦았습니다. 마음이 표정으로 새어나갈까 봐요. 감정을 감추는 건 어렵지만 지키는 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영라에게는 새로운 호흡이 생겼습니다. 지환이었는데요. 지환은 늘 실수할 것 같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말끝이 늘 흔들리는데 지시할 때는 똑바르게 들렸고요. 영라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저녁에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환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정말 괜찮다라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작업실 문틈으로 흘러들어온 봉투 하나가 그 평온을 흔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매끈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평온이 누군가의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수빈은 방송을 켜고 끄는 순간마다 고민이 거칠어졌습니다. 성재가 출연했던 영상은 폭발적으로 재생됐고 덕분에 수빈 채널은 궤도에 제대로 올랐는데요. 동시에 수빈 개인에게 쏟아진 시선은 너무 컸습니다. 광고 메일 사이사이에 협박도 섞여 있었고 단정하게 말투를 꾸민 법무법인 고지서도 도착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게재 중지 요청. 수빈은 노트북 화면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아버지 이상철의 오래된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은 목숨이 아니야. 하지만 어떤 날엔 목숨처럼 느껴지지. 수비는 속삭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멈추면 누군가가 내 대신 거짓말을 하니까. 하늘건설의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 자료가 외부에 흘렀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이 먼저 들썩였는데요. 그때 떨어진 패널, 진짜는 따로 있었다라는 증언과 함께 가려진 결제자의 이니셜이 공유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니셜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고 검색창에는 같은 이름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쳤고 누군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한 번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지역은 모니터 앞에서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눈은 화면에서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정우영의 비서에게서 내일 아침 8시 짧게 보자라는 메시지가 온 건 그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우영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카드 지금 내게 넘기지. 그러면 자네 가족은 안전하게 하겠네.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영은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기다렸습니다. 지역은 결국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사람을 안전하게 하려면 구조를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카드가 아니라 구조를 원합니다. 정우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가끔 원대한 착각을 하지. 구조는 누가 고치나? 돈이 고치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지역은 이미 선택하고 있었어요. 손을 내밀지 않는 선택, 대신 걸어 나가겠다는 선택. 동시에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고성희의 방식은 늘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감정은 사고를 부른다라는 그녀의 좌우명은 행동으로 번역되면 사전에 제거한다가 되었어요. 은호가 일하는 팀의 계약 파트너에게 전화가 돌았고 계약 심사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사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바로 고성희에게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선을 넘으셨어요. 고성희는 담담했어요. 가정은 관리하는 거다. 내 감정까지 포함해서. 성재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날만큼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관리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재진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보고도 없이 회사의 시스템에서는 출입 기록이 마지막으로 찍힌 뒤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잠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내부 결제 코멘트 한 줄 이전 발주 오류건은 문서 삭제 요망이라는 문장이 지워지지 않고 떠올랐거든요. 지역은 성재와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을 거야. 우리 쪽이든 저쪽이든.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공개할 건지 보호할 건지. 밤에 지화는 작업실 뒤편 출입구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더 다가오면 법으로 맞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나는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누군가가 네가 지키는 사람에게 던진 돌에 출처. 다음날 아침 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보고서 사본이 있었는데요. 제목엔 외부 협력사 로비내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신인 목록에 익숙한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증오 때문에 진실을 건네고 때로 사랑 때문에 거짓을 건냄. 이번에는 전자가 맞아 보였어요. 다음 주 초 지역에게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당신이 죽인 게 무엇인지 알겠나? 지역은 손끝이 차가워졌는데요. 바로 다음 줄이 지역을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 메시지 아래에는 주소 하나와 시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 11시 그곳에서 진실을 본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약속이 함정이 되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메모지에 줄 하나를 그어 넣었어요. 사랑과 권력 사이 내가 잃은 건 무엇인가? 그 시각 성재는 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까요? 은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는 과거의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면 제가 저 자신을 먼저 지키도록 기다려주세요.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승낙이 아니라 이해의 표시였고 이해는 때로 승낙보다 더 단단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기다리는 건 약점이 아니라 선택이다. 고성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기다림은 곧 패배였으니까요. 밤 11시 지역은 메시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습니다. 불이 거의 꺼진 작은 창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낯익은 로고가 찍힌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하늘건설의 과거 프로젝트명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상자 속에는 품질 검수 사진과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강도가 낮은 자재가 쓰였고 사후 보완으로 덮일 수 없는 균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외장 패널 낙하 사고가 있었던 그 현장.
사진 속에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지역이 밤새워 달리며 수습했던 그날의 기록이 잡혀 있었어요. 그 기록은 그의 성과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면죄부에 붙어있는 라벨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본 거야? 지역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넌 착각해. 네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구조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갈아넣기 위해 존재해. 바꾸는 건 돈과 더 큰 죄뿐이야. 지역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바꾸려고 합니다. 뒤에 사람은 짧게 웃었고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길, 지역은 전화기를 꺼내들고 숫자를 눌렀어요. 그는 기록을 혼자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았지만 그 위험이야말로 누군가가 감당해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지역 방송국 기자가 하늘건설 관련 제보자 인터뷰를 예고했고 동시에 지환이 확보한 메모리의 일부가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흐름은 분명했어요. 외부 협력사를 통해 내부 인사에게 전달된 접대, 그 접대가 특정 일정 전후로 몰려있는 패턴, 그리고 발주 계획 변경. 숫자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줄과 줄 사이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라는 집단적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정우영은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승자의 표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이 말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곧바로 긴급회의가 열렸고 회의실은 일사불란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필요한 건 희생양 하나와 대체 이야기 하나다. 그의 말은 사실상 작전이었고 그 작전의 첫 단추로 선택된 이름은 오재진이었습니다. 실종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한 몸에 끌어안는 인물, 주변부지만 사건의 구심점으로 만들기 쉬운 인물. 보드 위에서 말 하나를 밀듯 정우영은 그렇게 판을 그렸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성재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판짜기의 냄새였거든요. 성재는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곧 정리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 안에 우리가 있어. 빠질 준비를 하든가 더 들어갈 준비를 하자. 지역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준비해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더 들어가자. 성재는 짧게 웃었고 덧붙였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돌아갈 다리를 태우는 거다. 그날 저녁 수빈은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를 붙잡고 오래 읽었습니다. 진실이 뭐든 재미있으면 됨이라는 짧고 무심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더 깊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알았습니다. 진실과 재미가 전쟁할 때 알고리즘은 대개 재미의 편을 든다는 걸요. 그는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론과 싸우지 않을게요. 기록과 싸울 겁니다. 영상은 간단했지만 집요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의 빈 곳을 확대했고 빠진 서명을 짚어냈고 날짜 사이의 공백을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날이 비어있을까요? 왜 이 사람의 도장은 매번 부재중 결제일까요? 수빈은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겁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겁은 커지지만 대신 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영란은 밤늦게 작업실 조명을 끄려다 창문에 붙은 흔적을 봤습니다. 손자국이었는데요. 어제의 손자국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어지럽게. 지환은 즉시 경비팀을 불렀고 신고도 병행했습니다. 영란은 묻지 않았지만 지환은 설명했어요. 이건 경고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지만 단단했습니다. 영란은 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러니 너도 도망치지 마. 둘은 서로를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시청 앞에서 하늘건설 규탄 집회가 예정됐고 같은 시간에 회사는 투명성 강화 발표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날 진짜 목소리는 흔히 지워지거든요. 지역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연단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 창고에서 본 원본 사진 몇 장과 그날 현장에서 죽으림을 다해 버텼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랑을 붙잡을 것인가, 권력을 붙잡을 것인가 둘 다 손에 쥘 수는 없다는 말을 나는 오늘 뒤집고 싶다. 사람을 붙잡을 거다. 새벽에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네가 옳다고 믿겠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제가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틀릴 겁니다. 틀리면 고치겠습니다. 고성이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게 젊음의 잔인함이야. 그 말은 핀잔이 아니라 자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도 젊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을 겁니다. 다만 그녀는 고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죠. 왜냐면 고치는 동안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겼으니까요. 은호는 길을 걷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지하철 입구 앞에서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묶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늘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했을까? 그 질문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신발끈을 꽉 묶고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나의 다음 선택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먼저 시작한다.
문장을 저장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녀는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요. 월요일, 연단 위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회사 쪽은 절차와 원칙을 반복했고 시민 쪽은 사랑과 책임을 되물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역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였고 지역은 메모지에 적어둔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호와 야유가 뒤섞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예기치 않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만해. 너는 영웅이 아니야.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역이 긴급 상황에서 자재 교체를 결제하며 일단 돌려라라고 말하던 음성. 편집이었는지 원본이었는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장면이 메시지를 뒤집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죠.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을, 누군가는 전략을 읽었습니다. 지역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살리고자 했고 그 선택이 다른 문제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의 책임부터 묻겠습니다. 침묵이 밀려왔다가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누구도 끝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밤 지역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장치가 준비됐다. 네가 오늘 선택한 말의 대가를 곧 보게 될 거다. 메시지에는 첨부 파일이 하나 붙어 있었고 파일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HOUSE PDF. 지역은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가서 불을 켰어요. 이상철과 김다정, 지환과 수빈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이야기를 밖에서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철은 끄덕였고 김다정은 웃었습니다. 지환은 카메라 설치 위치를 바꾸겠다고 했고 수빈은 영상 각도도 바꿀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집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는 소리, 그 소리가 작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모두가 옳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문장. 그 세 개가 서로 엮이면서 결국 누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심장을 멈추게 할지, 현재의 용기가 미래의 구조를 바꿀지, 그리고 지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을 붙잡을 것인가, 권력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오늘 사람을 붙잡겠다.